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당장 의사들의 소득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세청 발표 결과 의사 소득이 최근에 7년 사이에 무려 56%나 초고속 상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이 기사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이 자료가 좀 신뢰도가 낮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정 교수님 말씀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의사들이 네트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네트 계약을 해서 실제 그 총액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 이 한 공직 의사가 1억 8천 뭐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세금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네트로 그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굉장한 왜곡을 하셔서 좀 그 유감이고요. OECD 국가마다 세금, 연금, 개원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영국은 의대 교육을 다 나라에서 지불해서 하고요. 근무도 국가에서 병원을 지어줘서 그 봉직을 하죠. 병역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이 영국이 15만 5천 불인데 퇴직 후에는 거의 자기 연봉이 한 60, 70% 되는 그 연금을 받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공의가 15,000명이나 됩니다. 80시간을 일하는데 그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군복무도 38개월로 가장 길어요. 그런 모든 상황이 전문의 취득 이후에 급여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 의사 2배 늘리고 연봉 절반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익이라고 말하는 분 계신데요. 현재 의사 연봉을 9천만 원 그렇게 이제 따지자면은 로 해서 지금의 의료 수준을 유지할 인재들이 의대를 올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보다 4배 초고속 상승했다는 내용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네.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개업 형태가 달라요. 의사는 다 개인 사업자고요. 변호사는 대부분 로펌, 법무법인 형태로 개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데이터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한 6,300여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서울에만 변호사가 2만 명 넘게 개업해 있어요. 대부분 고소득의 이 로펌, 유명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다 빠지고 변호사 중에서 소득이 아주 낮은 개인 개업 변호사들을 비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불성설이고요. 네. 똑같이 7년 사이에 국민 1인당 소득도 35%가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그렇게 뭐 단순히 의사만 과잉하게 초고속 상승했나? 물론 좀 더 상승한 측면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 코로나 특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 것이 좀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단기적으로 네. 판단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균 비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발표가 나오자 결국 고소득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그렇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사람이 돈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한 10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결국은 그게 의료비로 전가되는데요. 저희가 과거 2000년도 의학분업 때 건강보험 파탄 위기에 트라우마를 이미 갖고 있어요. 당시에 서울의대 모 교수께서 네. 제자들이 리베이트나 받는 도둑이 되는 거 볼 수 없다. 막 이렇게 도덕적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의학분업 하면은 의사의 불필요한 처방 줄어서 약제비가 줄어든다. 또 이 항생제 처방률이 이제 줄어든다. 그랬는데 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약제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결국은 그분은 그걸 출세의 도구로 삼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하셨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분이 또 나오시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없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산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은 않고 한가하게 나무 숨자라는 이야기예요. 네. 의사가 전문의 나오려면 15년이 걸리는데 당장에 누구도 응급실 뺑뺑이를 어떻게 하자라고 의사들 말고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나와 계신 정영선 교수님도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왜 알겠습니다. 안 하시는지. 네, 현재로서는 근데 의대 정원 관련해서 확대를 한다면 의사 소득도 감소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요.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면은 이 OECD 국가 전체를 아주
그 분석한 자료입니다. 의료비가 22%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 의료비가 한 100조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상태에서 의사가 한 명이 늘어나면 122조를 아마 우리가 지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 논문 연구 보고서에 방대한 연구에 나와 있는데 그런 연구 보고서는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네,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해서 각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섰는데 전국 의대의 3분의 2 이상이 증원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각 의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인 전공의를 대거 확보하게 되니까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선진국 중에서 정확하게 의사 인력의 수요에 대한 연구나 조사 없이 이런 설문조사로 의대 정원 정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무슨 설문조사로 이걸 뭐 파악해서 치료하진 않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의사의 임상교육이 1대1 도제 형태로 일어나는데요. 일시에 대거 정원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한 사람이 1대1로 술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못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질 저하는 틀림없이 일어날 것으로 보겠죠. 네, 특히 정부에서는 의사 부족을 또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정원의 절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장의 반대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커진 모습이거든요. 가장 유력한 게 지금 5.5대 4.5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가 이게 6대 4인데요. 예. 이 현재 대부분 수련교육병원들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전공의들이 그쪽에 많이 이제 뽑게 되는 것인데 수련교육이라는 것이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우리 동네 병원이 아니에요. 그 전문이라는 일정 정도의 그 자질을 갖춘 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건데 그런 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병원에 가지 않고 그것이 좀 부족한 데 가면 내가 볼 수 있는 환자 케이스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않고 그렇게 이제 갑자기 5대5 하다가 이제 또 다시 약간 좀 5.5대 4.5 뭐 뒤늦게나마 조금 바꿨는데 네. 좀 이제 우려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